가치, 성장, 배당, 저평가를 기준으로 종목 선정을 하는 오랜버팀입니다. 자, 현재 시간 6월 5일 오후 4시를 지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분들께 오늘 공유드리고 싶은 내용은 GM과 포드 과연 장기 투자 종목일까에 대한 내용인데요. 먼저 그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하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메인으로 가져가는 전기차 미국 회사 두 종목 GM 포드, 중국에는 BYD도 있지만 GM 포드에 대한 영상을 대체로 공유를 드리는데 여기서 절대로 오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절대로 투자를 권유하는 것이 아니므로 여러분을 투자하도록 설득시키지도 않습니다. 조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GM포드는 작은 주식이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투자하는 무거운 종목이며 배로 치면 큰 함선과 같아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셔도 주가는 꼼짝도 하지 않아요. 매수를 하시던 매도를 하시던 저희 개인 이익과는 무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런 생각을 가지고 투자하는 채널이 있다라는 정도로만 받아들여 주세요. 이 모든 결과는 시간이 말해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GM포드 과연 장기 투자 종목일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고민하는 공통적인 GM과 포드의 문제점은 이렇습니다. 포드나 GM 원래 배당금을 각각 6%, 3%를 줬었는데 현재는 배당이 없다는 점이 조금은 가치주로서의 작은 불안 요소로 보여집니다. 배당이 있다가 없어지게 되면 대개 투자를 실패했거나 회사의 상황이 과거보다 많이 어려워졌을 때 이런 일이 생기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는 전기차로 바뀌어가면서 대대적으로 엄청난 금액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투자자라면 누구나 기본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배당을 일시 정지시키고 그 돈으로 미래 사업에 투자한다는 긍정적인 해석도 해볼 수가 있겠죠. 미래의 전기차의 판매로 수익을 많이 창출해서 사업이 다시 안정권에 들어서면 투자자들에게도 배당도 다시 지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미래는 아직 모르지만요. 그런데 여기서 GM과 포드 중에서 두 회사를 놓고 경영자를 봤을 때 포드의 CEO는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1년도 채 안 된 숫자인데 그에 반해서 GM 같은 경우는 메리 베라 여성 CEO가 취임한 지 한 7년 정도가 되었는데요. 두 사장의 연봉을 한번 체크해봤어요. 포드의 사장이 연간 약 1100만 불 정도를 받는다고 되어 있고 GM의 사장이 그의 약 2배에 달하는 2배보다 더 하죠. 2300만 불 정도를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 사실을 놓고 본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일단 이 두 회사가 2020년도에 GM 같은 경우는 122빌리언의 매출을 기록했고 포드는 127빌리언의 매출을 기록해서 포드가 매출로서는 앞섰죠. 그에 비해서 GM의 CEO가 약 2배에 달하는 2천만 불 이상, 이것은 이런 전통적인 자동차 칩 회사들이 칩 부족 사태로 공장이 멈추고 대대적으로 큰 투자가 이루어지는 시기에 투자자에 대한 배당금도 없어진 마당에 GM의 CEO가 이렇게 연봉을 많이 챙겨가는 부분은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별로 좋게 보이지 않을 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좋게 말하면 회사를 위해서 좀 모범적으로 연봉을 조금 줄이는 액션이라도 보여줬다면 이런 부분은 오히려 좋게 보일 수도 있었겠죠. 반면에 포드의 사장은 GM 사장에 비해 연봉의 반만 받으니 이 사람은 오히려 더 좋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런 부분은 두 사장을 놓고 본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조금 사업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GM이 배터리 공장을 LG와 협업해서 얼티엄 배터리를 만든다고는 하지만 배터리 자체도 BYD나처럼 자체적으로 개발하지 않으면 마진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뿐더러 얼티엄 배터리는 코볼트에 의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타국에 의존을 해야 한다는 점이 있어요. 하지만 좀 다행히도 캐나다에서 코볼트, 리튬 같은 이런 배터리에 들어가는 원자재들이 나오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참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나온 부분인데 캐나다가 이런 배터리에 들어가는 원자재들이 얼마나 생산되는지에 대한 내용이죠. 포드 또한 2020년 6월부터 BYD의 배터리를 공급받아 사용한다고 알고 있지만 나중에는 자체적인 배터리 개발이 절실할
될 것 같고, 배터리 다음으로 IGBT 칩 자체 개발도 필요할 것으로 여겨지네요. 물론 포드도 배터리에 대대적으로 투자할 거라는 얘기는 발표를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배터리를 개발할 때까지는 어느 정도 좀 시일이 필요할 것 같기에 이런 부분이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2020년 6월 1일자 뉴스죠. BYD가 EV 배터리를 포드에게 공급한다 라는 내용이죠. 앞으로 이렇게 경쟁이 치열해지는 만큼 대량 생산에는 능숙하지만 전기차라는 새로운 분야에서 배터리와 칩을 얼마나 싸고 좋게 만들어서 코스트 다운을 시킬 수가 있을지가 관건 같아요. 이런 여러가지 복잡하고 미지수의 상황 속에서 투자를 하고는 있지만 현 시점에서 봤을 때는 아직도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저희가 투자하는 주식이라 하여 너무 좋은 점만 보지도 않고 냉철하게 볼 수 있어야 제대로 된 투자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보니까요. 모르죠. 나중에 또 시간이 지나 조금 이상 조짐이 감지되면 그때는 포트폴리오를 수정해야 하는 부분도 생길 수가 있을 테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